현존 최고의 야구 선수, MLB 최고의 타자 중 한 명인 오타니가 부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오타니의 성적은 36타석에서 타율 1할 2푼 9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홈런도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리그 최고의 타자가 리그에서 가장 좋지 못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오면 요즘 오타니 타격 페이스 많이 안 좋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비단 오타니뿐 아니라 야구에서 그리고 타자에게 정말 자주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타자에게 타격 사이클은 아침에 보는 태양처럼 무조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 대상이 아무리 세계 최고의 선수인 오타니, 에런 저지라도 말이죠.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왜 야구에서는 실력이 고하를 떠나 잘 치고 못 치는 업다운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까요? 타격 사이클의 존재 이유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구에서 슛감이 좋은 선수에게 슛을 몰아주는 경우는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이걸 핫핸드라고 부르죠. 한때는 이걸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1985년 길로비치 박사팀은 NBA 데이터를 분석해 실제로 핫핸드는 없다, 통계적 착각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무작위 성공과 실패에 연속성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게 대략적인 주장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실패와 성공은 그저 확률로 발생하는 현상일 뿐 이게 인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라고 말이죠. 실제로 핫핸드인 선수가 다음 포지션에서 득점을 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이 논문의 골자였습니다. 하지만 2016년 스탠포드, 버클리, 하버드 공동 연구진은 야구와 농구의 실제적 데이터를 분석해 핫핸드 현상은 통계적 착시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전 논문은 사람의 심리적인 요소를 반영하지 못했으며 그에 따라 실제로 슛감이 좋은 선수에게 수비가 더 많이 몰리는 특수적인 상황, 이걸 고려하지 않는 케이스 설정 실패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근거로 제시한 건 야구였습니다. 야구에는 수비적 방해가 없으니까요. 지와이벨 박사팀은 12년간의 메이저리그 야구 데이터에서 200만 건의 타석 데이터를 분석했고 타율, 홈런, 삼진율 등 10가지 상황 지표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선수의 최근 25번의 타석은 다음 타석 결과를 유의미하게 예측했으며 선수가 뜨거운 타격감일 때의 출루율이 타격감이 식었을 때의 출루율에 비해 실제로 높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데이터의 통계를 보자면 이렇습니다. 평균 타율이 2할 8푼인 타자가 최근 25타석에서 3할 5푼의 타율을 보여주고 있다면 이 선수는 평균치인 2할 8푼보다 3할 5푼의 영향을 더 많이 받으며 25에서 30포인트 높은 3할에서 3할 2푼의 타율을 평균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차이는 농구보다 야구에서 더 극명확하게 차이가 난다는 건 역시 확인을 할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바로 그 부분에서 타격 사이클이 존재하는 이유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격 사이클이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는 야구는 실패가 근간인 스포츠이기 때문입니다. 야구에서 3할의 타율은 70%를 실패하고도 엘리트로 평가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구조의 차이는 아주 결정적이라고 말합니다. 농구 선수에게 야투 성공률이 70%인 것은 그럴 수 있지만 야구 선수에게 타격 성공률이 70%인 것은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30%만 돼도 리그에서 가장 잘 치는 선수가 되죠. 이렇듯 실패가 기본값인 스포츠에서는 통계적 변동폭이 폭발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기 쉽게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타율 3할인 타자가 500타석에 들어섰을 때의 타석 결과를 실력을 빼고 완전 랜덤으로 나타냈습니다. 초록색은 안타고 회색은 아웃인데요. 필연적으로 핫한 구간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선수의 컨디션의 여부를 떠나 단순 성공 실패를 이진법으로 두고 봐도 이렇게 잘 치는 구간과 못 치는 구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10번 중에 한 번밖에 치지 못하는 이런 구간에선 욕을 먹을 거고 10번 중에 7번을 친 이런 구간에선 신과 같은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야구는 그 4번의 타석을 하루하루 나눠서 부여받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걸 보는 사람과 선수는 이것을 타격 사이클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 이진법으로 본 확률조차 그리고 3할의 타율을 가진 타자조차 이런 사이클처럼 보이는 현상이 나오는데 타율이 더 낮은 선수들은 어떨까요? 타율 2할 5푼 타자의 안타 분포도를 랜덤으로 형성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 선수는 타격감이 좋다는 말을 들었을 거고 반대로 이 기간에는 타격감이 좋지 못하다는 소리를 들을 겁니다. 네, 야구에서 타격 사이클이 나타나는 대부분의 근간은 컨디션 유무보다는 정말 단순 이런 확률적인 이유로 나타납니다. 다만 야구를 하는 건 컴퓨터가 아니고 사람이라는 점이 문제일 뿐이죠. 단순히 이렇게 확률적으로 좋지 못했던 이 기간에 그러니까 10일 가까이 경기를 하면서 안타가 단 2개밖에 없었다면 타자는 심리적으로 아무런 타격을 받지 않았을까요? 타격 사이클이 존재하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심리적 영향입니다. 단순 통계적 현상일 뿐이지만 사람은 그 통계적 현상을 컨트롤하지 못하기에 자신의 실력에 대한 문제인지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걸 심리적 과잉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시뮬레이션 돌리는 AI가 아니니까요. 확률적으로 안타가 안 나오는 구간과 나오는 구간을 사람은 미리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확률로 안 나오는구나 라고 단순히 바라볼 수 없습니다. 컨디션에 아무나 문제가 없고 자신의 배팅 메커니즘에 문제가 없음에도 타자는 그렇게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콜드 구간에 돌아선 타자의 스트릭이 길어지면 내가 지금 뭐가 문제인가? 왜 안 되지? 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런 의심의 씨앗은 더욱 상황을 좋지 못하게 만듭니다. 심리적인 용어로 터널시아라고 합니다. 긴장이나 불안 지수가 높아지면 주의 자원이 위험 요소에 집중되면서 주변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현상이죠. 터널시아에 빠지게 된 타자들은 슬럼프에 빠지게 되며 더욱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4월 초반 이정우 선수의 기록을 보면 타율은 1할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초반 25번의 타석에서 단 3개의 안타만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6번
번째 타석에 들어선 이정우, 과연 안타를 칠 수 있었을까요? 칠 수도 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상황적으로 보면 치기 어려워집니다. 기술적, 확률적인 부분을 떠나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타격 코치들과 최고의 선수들은 메커니즘일 뿐 타석에서는 공만 생각해야 한다. 실제 타석에서 메커니즘이 어쩌고 저쩌고는 생각보다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건 사실이죠. 야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직관성이기 때문입니다. 야구공이 투수의 손에서 빠져나와 홈플레이트 앞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대략 0.4초, 그리고 타자가 투수의 공이 몸쪽 공인지 바깥쪽 공인지 변화구인지 직구인지 볼인지 스트라이크인지를 판단하는 시간은 0.2초 내외입니다. 즉 그냥 직관적으로 판단할 뿐 어떻게 쳐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윙 메커니즘과 스윙 타이밍을 과도하게 분석하기 시작하면 몸이 빠르게 반응할 수 없게 됩니다. 의심이 생기면 실수를 두려워하게 되고, 이 마음가짐이 찰나의 순간을 굳게 만들고 결국 콜드 스트릭이 슬럼프가 길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죠. 의심의 씨앗이 발아드는 순간 실패의 간극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 어둠의 구멍은 타자를 더 잡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야구의 오랜 격언 중 하나가 생각을 너무 하지 말라입니다. 그리고 또 야구에서 슬럼프에서 빠져나오기 가장 좋은 방법이 메커니즘을 수정하는 게 아니라 빗맞은 안타란 건 역시 이런 의미에서 유의미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됐다 라는 안도감으로 터널 시야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고 타자는 정상적인 사고 흐름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런 심리적 문제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 마음이 불안해서 안타가 나오지 못한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세 번째 이유인 실제 기술적 문제 때문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 기술적 오류는 가장 쉽게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냐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야구가 극단적으로 순간의 힘을 사용하는 스포츠로 좋을 때와 좋지 않을 때의 차이를 알아차리는 게 쉽지 않다는 거고, 알아차린다고 해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좋았을 때와 좋지 않았을 때의 타격 폼 차이가 팔의 위치가 3cm 낮다, 배트가 돌아오는 길이 2도 다르다, 발을 내딛는 타이밍이 0.05초 느리다, 이런 거라면 여러분 이걸 수정할 수 있을까요? 사실 수정이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야구에서 이 차이는 실제로 안타가 되고 안 되는 차이를 만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육안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순간이 되었을 땐 이미 잘했을 때 내 메커니즘이 아닌 상황들이 많습니다. 골반은 제 타이밍에 돌아 나오지 못하고 팔은 다리보다 빨리 출발하죠. 이런 극단적인 퍼포먼스 저하까지 상황을 끌고 가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 노시안 선수의 성적이 정말 좋지 않았는데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를 넘어 기술적 문제까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크게 보면 타격 시퀀스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거고, 작게 보면 팔이 몸보다 빨리 돈다는 게 큰 문제였던 거예요. 지금은 문제를 찾아 수정했고 팔이 먼저 풀려 나오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노시안 선수의 타격 전후 퍼포먼스 차이를 보면 팔이 먼저 빠져나온다는 게 큰 차이가 아닙니다. 영상으로 보면 2프레임 정도의 차이일 뿐이죠. 그 정도의 차이를 몸으로 느끼고 수정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리본즈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1000번의 배트를 휘두르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정확히 잡아내고 정확한 의도로 갖고 스윙을 해야 한다. 연습에서도 완벽함을 추구해 자신의 리듬을 느껴야 한다고 말이죠. 이유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뇌는 타자가 타격을 행하는 행위를 조각조각으로 읽지 않습니다. 하나의 시퀀스 전체를 통으로 기억하고 행동합니다. 마이크로한 수정을 절대 할 수 없는 이유죠. 그렇게 항상 좋은 연습으로 올바른 타격을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좋은 리듬으로 좋은 타석을 만들어낼 수 있죠. 이제 타격 페이스를 만드는 마지막 한 가지 이유가 남았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타이밍입니다. 앞서 말했던 야구는 직관성이 가장 중요한 스포츠입니다. 순간의 집중력과 순간의 협응력이 습관적으로 작용했을 때 좋은 타이밍을 만듭니다. 타격에서 타이밍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좋은 타이밍을 만들기 위해 정립된 게 배팅 메커니즘이다 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 타이밍이란 녀석이 참 그렇습니다. 너무 느낌충이 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타자가 타석에서 커브를 생각하고 있다가 실제로 커브를 쳐서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 타석에서 100마일 패스트볼에 아웃이 됩니다. 이 순간 이상한 트리거가 발생하는데 갑자기 패스트볼을 어떻게 쳐야 하는지 타이밍을 혼동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 둘에 나갔던 것 같은데 똑같이 하나 둘에 나가도 이상하게 타이밍이 맞지 않게 되는 거죠. 변화구는 그대로 타격이 되는데 갑자기 패스트볼 타격이 되지 않게 됩니다. 이 순간 타자는 좋지 않은 흐름으로 빠집니다. 갑자기 몸의 리듬이 깨지고 타이밍이 흐트러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타이밍이 깨지는 원인으로 자주 나오는 게 또 체력적인 문제입니다. 항상 여름을 지나봐야 안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야구는 매일매일의 경기를 해야 하는 스케줄의 지옥이 있습니다.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해도 신체적인 체력이 계속 저하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체력이 떨어지는 것과 맞물려 타이밍도 서서히 늦어지고 어느 순간 공을 배트에 맞추지 못한 상황까지 만들어집니다. 정신적인 체력도 포함입니다. 야구 팬들은 맨날 스트레스 받는다고 합니다. 야구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더합니다. 매일매일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결과가 좋지 못한다면 그 스트레스는 더 커지죠.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머리를 굳게 만들고 반응을 무뎌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반응들은 다시 앞에 이야기한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가정이 좋지 않았을 때를 주로 이야기했지만 좋을 때는 반대로 작용합니다. 체력이 좋을 때는 좋은 리듬을 만들고 좋은 메커니즘 형상 기억을 불러일으키고 좋은 결과를 만들죠. 그리고 좋은 결과는 다시 선수에게 긍정의 힘을 주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만들어내며 터널 시야가 아니라 공을 오히려 더 크게 보이게 만드는 마법으로 만듭니다. 타자들이 공의 스핀
흐름까지 다 보인다, 공이 커 보인다고 말하는 마법과도 같은 순간은 그런 좋은 흐름일 때 나오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타격 사이클은 결국 이 모든 게 맞물려 돌아가는 현상입니다. 확률이 만들어낸 필연적 기복, 그 기복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심리, 그리고 0.4초라는 찰나 속에서 무너지거나 살아나는 타이밍, 이 세 가지는 서로를 먹이며 커집니다. 좋을 땐 더 좋아지고 나쁠 땐 더 나빠지는 게 야구입니다. 그리고 그건 오타니도 피해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결국 야구에서 가장 위대한 타자가 되기 위해선 차가운 순간에서 가장 빨리 빠져나온 선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다시 공 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선수,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야구의 오랜 격언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타격 사이클은 없앨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클을 어떻게 타느냐는 선수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